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해법을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코스피가 5천선 돌파 한 달도 안 돼서 6천선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속 가능한 코스피 상승 그리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자본시장을 위한 후속 과제에 집중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국회 정무위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정문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재선의 의원이시고요. 네. 네. 먼저 그 본 주제에 앞서서 정치 네. 현안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당이 내일 본회의 개의를 하기로 이제 방침을 거의 굳힌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네. 안건을 이제 조정하는 그런 이제 단계인 것 같고, 이어서 이제 3월 3일까지 매일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들을 이제 처리하겠다 이런 이제 방침인 건데, 사법개혁 3법을 비롯해서 쟁점 법안들, 민생 법안들도 이제 많이 쌓여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내일부터 아마 3월 3일까지 저희가 계획으로는 매일매일 그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것은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어올 경우에 그 예상 시나리오인데요. 현재 국회의장님과 그 일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현행 그 법에 대해서 국회법이 허용하는 여러 필리버스터를 지금 하려고 하지만 또 저희 당에서는 우리 또 필리버스터를 또 제지하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 토론 종류를 통해서 그 하나하나씩 이렇게 결정을 해서 3월 3일까지 사법개혁법을 비롯한 민생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네, 일단 쟁점 법안 처리부터 강행을 한다면 바로 전면적으로 필리버스터 내일부터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국민의힘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일주일 동안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까요? 예, 저희가 볼 때는 내일 아마 그 행정통합법이 제일 먼저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오늘 논의에 따라서 3개 법안이 갈지 아니면 2개 법안이 갈지 모르겠지만 그 법은 아마 합의 통과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나머지 사법개혁법 또 검찰개혁법 또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또 저희 원내에서 아마 그 일정에 대해서는 아마 계획을 하고 또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행정통합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게 이제 만남을 갖자 제안을 한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여당은 이제 국회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놓고 이제 좀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무튼 이번 주 좀 내내 국회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코스피로 증시로 좀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 보면. 정말 파죽지세라는 말이 딱 이렇게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불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5천을 넘어서 오늘 5,900 넘었다가 약간 이제 후퇴하는 6천선에 이제 근접해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안도 처리를 앞두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1, 2차에 이어서 이제 3차 개정 작업도 주도적으로 그동안 쭉 참여해 이제 오셨는데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 이게 앞으로 증시에 정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면 앞으로도 더 날개를 달아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사실 제가 코스피 5천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아시겠지만 코스피 5천을 돌파하는 바람에 저희가 최근에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로 개명까지 할 정도로 저희가 2,700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5천을 넘어서 오늘 장중한 때 5,900을 돌파했다가 지금 5,846으로 오늘 마감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금 3차 상법이 이제 오늘 지금 법사위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가장 핵심은 자사주. 통과됐다고 하는데요. 통과가 됐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좀 전까지는 통과가 안 됐었는데 들어오시고 나서 3차 상법 개정의 핵심은 자사주 문제입니다. 사실 자사주는 외국에서는 그 기존 주주들에 대한 그 환원, 이익 배당 이것과 관련됐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지배주주들의 지배권,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쓰였던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상법 그 안은 이런 자사주를 일정 기간 안에 소각을 시켜서 기존 주주들에 대한 그 이익도 주고 또 앞으로 배당도 줌으로 인해서 이런 주식시장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그동안 저평가돼 있던 그 디스카운트돼 있던 우리 주식시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신 부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과 또 재계 측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게 되면 자본금의 감소 리스크가 있고 경영권의 그 방어 수단이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그동안 해왔는데 그러나 그 개정안에서는 비자발적 자사주와 중소벤처기업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혹시 담겨 있습니까?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약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엔 자사주 소각이 100% 의무는 아니고요. 네. 상당히 또 예외를 열어두었습니다. 예외가 뭐 우리사주라든지 경영권 목적 또 경영상 목적이라는 게 이제 그 기술 신기술 도입 등 경영상 목적의 경우에는 허용이 되도록 돼 있고 그렇게 폭넓은 그 예외가 규정이 돼 있고 예. 특정 목적의 비자발적 그 자사주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하고 네.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소각하기가 엄청 어려웠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는 좀 해소가 되었다. 그리고 벤처업계라든지 중소업계에 대해서는 사실 상법은 그 모든 법에 대한 그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모든 내용을 일일이 예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좀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그 벤처기업법이라든지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에서 네.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이 상법 개정 이후에 또 저희가 그런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된다면 더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문제로 보입니다. 네. 네. JP 모건이 코스피 7,500 가능 이야기를 꺼냈고 또 코스피 만 시대도 이야기가 이제 뭐 나오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런 불장에서도 신중론도 또 만만치 않게 최근에 또 어떤 뭐 전문가는 이제 한국 주식이 더 이상 싸지 않다. 뭐 이런 이제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학습 경험 때문에 이런 이제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증시, 코스피, 코스닥도 뭐 3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짧게 올해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저는 사실 뭐 금요일 날 그 미국에 또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바로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른 형태의 또 관세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또 우려가 혹시 또 코스피가 또 하락하는 게 아니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아시겠지만 5,900까지 돌파했다가 이제 숨고르기에 돌아갔는데요. 이제 예. 우리 주식 시장은 글로벌한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상승세를 탔다. 그래서 다만 지금 변동성이 있는 것은 당연히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게 되면 기존에 샀던 분들이 또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매수 물량이 있을 거고 또 사고자 하는 분들도 추격 매수라고 해서 네. 뒤늦게 또 뛰어들면 안 되겠다는 그런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사실 좀 있습니다. 요거는 가격 상승하는 과정에서 따르는 그런 거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상향으로 지속이 돼서 뭐 많이 될지 아니면 9천이 될지 7천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지속적인 상승 요인이 있겠다. 저는 그렇게 네. 또 상법 1차, 2차 상법 개정안을 또 냈던 사람으로서 네.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이제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네, 계신데 증시와 실물 경제 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그렇지만 네. 힘들다고 하시는데 어느 정도 실물 경제와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지 주식 시장의 이런 이제 불장 화랑이 제조업 전반 또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또 앞으로 어떤 과제를 좀 더 보완하고 집중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런 실물 경제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식 시장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특정 종목에 있어서는 현재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이라든지 특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어려움이 네.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런 특정 종목이든 어떤 주식 시장에 이런 활성화된 그 자금이 앞으로는 그런 지역 또 지방 또 중소기업 등의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생산적 금융이라는 것이 결국 부동산에 묶여있던 돈들이 현재 자본시장으로 몰려가고 있고 그 자본시장의 또 상당수가 앞으로는 이런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현장으로 흘러가서 그 산업 현장의 그 생산성도 높이고 또 고용도 하는 그런 선순환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자본시장의 성장에 따른 그 이익이 특정 투자자에만 지금 물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께서 지금 주식 투자라든지 걸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 실제로 지금 수익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국민한테도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또 계기가 되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민 성장 펀드를 또 150조 규모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5월이나 6월이 되면 국민들도 직접 가입을 해서 이런 성장에 따른 과실을 직접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이 함께 말하면 부자가 되는 거죠. 어떤 네. 특정인이나 이런 대주주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런 과실을 누릴 수 있고, 또 기업이 잘 되면 세수가 확대되고 그 세수가 또 재정에 기여를 하고 그게 또 소상공인이나 지역에 돌게 되면 결국 경제는 이렇게 선순환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에서 실물 경제로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고점 대비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 네네. 관심도 무척 높아진 상태인데요. 네. 근데 아직까지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또 최근에 빗썸에 64조 원 비트코인 5지급 사고까지 터졌습니다. 이 정무위에서 현안 질의도 열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관리 시스템의 정비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빗썸의 5지급 사태는 금융권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을 한 것이죠. 결국 한 직원의 클릭 실수로 이렇게 실수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금융권에서는 사람의 실수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2중, 3중의 통제 장치가 있고, 또 이상 거래가 있으면 기계적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또 실시간 모니터링이 있었는데, 이번 빗썸 사태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 결국 내부 통제의 부실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당에 가상자산 TF, 디지털 자산 네. TF라고 지금 명칭이 있는데요. 그래서 위원장을 맡고 있고 지금 기본법을 만드는 작업 중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법안에도 이런 디지털 자산의 경우에도 금융기관에 준하는 그런 내부 통제가 들어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앞으로는 사전에 걸러져서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자산 기본법도 곧 도입될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의 이제 최대 핵심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를 정부로 할 것이냐, 이제 은행으로 할 것이냐, 네. 민간으로 할 것이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가상 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TF 정책위, 금융위 입장이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저희 TF가 이미 한 10번 정도의 그런 회의를 거쳐서 우리 TF 차원의 단일화는 지금 마련한 상태고, 네. 말씀하신 두 가지 분야,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서 발행 주체를 은행권 중심으로 할 것인가, 또 네. 거래소에서 대주주의 지분을 도입할 것인가 부분이 이제 지금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정책위 그리고 정책실, 청와대 정책실이나 금융위와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내일 이제 저희가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TF 안에 자문위원들 모시고 최종적으로 우리 TF와 자문위원들 간의 그 중지를 모은 다음에 정부와 우리 TF의 그 안이 절충할 수 있는지, 어떤 안을 또 수정할 수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걸 신중하게 하다 보면 또 빨리 도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지체를 하다 보면 지금 외국에 또 가상자산이 또 물밀듯이 들어오고, 네. 우리 시장은 또 한시가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좀 전에 빗썸 사태도 있어서 네. 그러한 사고도 방지하면서 혁신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네, 그 지역구가 충남 천안시 병이잖아요. 네. 설 연휴에 천안 지역의 민심을 다양하게 청취하셨을 텐데요. 지금 가장 충청권의 큰 관심은 바로 행정 통합입니다. 아무래도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진통이 있어 보이는데, 그 민심 지금 좀 어떤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오늘 충남 대전 시민 천여 분이 오늘 국회에 11시에 와서 규탄 대회도 했는데, 규탄 네. 대상은 뭐 우리 정부나 국회가 아니고 국민의힘입니다. 사실 대전 충남 통합에 대한 이슈는 네. 충남지사인 김태흠 지사와
대전시장이 이장우 시장이 2024년도에 네. 먼저 제안을 일찌감치. 하셨고 네. 네. 의회와 이런 절차를 통해서 작년에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또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추진을 하자는 그런 의기투합하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해서 저희가 법안 발의한 이후에 아시겠지만 광주 전남, 대구 경북도 뒤따라서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은 그렇죠. 오히려 앞서가고 있고 네. 우리 대전 충남은 오히려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 그리고 일부 그 정치적인 선동에 있는 분들이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 반대 논리가 사실은 합당치 않은 논리입니다. 본인들이 요구했던 게 100이면 100만큼 안 주기 때문에 못 받겠다는데요. 지금 정부가 제시한 우리 법안 내용을 보면 1년에 5조, 최대 4년간 20조라는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 그 기존 예산과 별도입니다, 이거는. 네네. 거기다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제주특례시에 이상의 그런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인데 이거를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을 해서 좀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오늘 지금 법사위에서 지금 오늘 8시쯤에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소 법사위 그리고 내일 모레 이렇게 본회의에서도 이 법이 국민의힘의 합의 통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네. 충남도당 위원장이신데 지방선거가 오늘로서 딱 100일 남았습니다. 네. 충청권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그 후보자들 경선 절차까지 지금 후보자 자격 심사부터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가동해서 일단 선거를 이기려면 좋은 후보자를 저희가 선출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후보자를 선출하는 절차를 잘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 충남 선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충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 아젠다를 잘 발굴을 해서 우리 도민들께서 또 시민들께서 우리 민주당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약을 많이 만드는 데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무위 위원이신 더불어민주당의 이정문 의원을 모시고 여러 관련 현안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